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입니다. 오늘은 미국 생활하면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유학생 필수 앱들을 추천드릴게요. 먼저 무료 국제전화 앱 OTO Free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오기 직전에 미국 대학원 입학처나 미국 아파트, 호텔 등 직접 전화할 일이 많았는데요. 이메일로만 연락하니까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국제전화 찾아보다가 알게 된 앱이에요. 여기 다이얼 메뉴에서 국가 선택하고 전화번호 입력해서 통화 버튼을 누르면 실제 전화처럼 국제전화가 바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OTO 주소록에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실제 전화랑 다른 점은 전화가 끝나면 광고가 나와요. 1분 이상 되는데 그 광고를 봐야 화면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국제전화 돈 생각하면 1분 광고 보는 거 괜찮죠?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 보이스톡이나 페이스톡 말고 저한테 급하게 실제 전화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거로 전화하면 된다고 부모님께도 깔아드리고 왔는데요. 전화가 왔을 때 그냥 미국에서 일반 전화 온 것처럼 똑같이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돈 관련 앱을 알아봅시다. 먼저 환전 앱으로 모인 강추예요. 학생 인증을 하면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이죠. 이 외에 수수료 무료인 환전 앱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엄청 간편해요. 원래 미국인들끼리는 송금을 위해 벤모를 많이 쓴대요. 근데 한국에서 설치하려니까 아예 앱 설치에 안 뜨더라고요. 위치가 미국일 때만 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모이는 문제 없습니다. 저는 지금 타운하우스 주인 아주머니께 한국에서 미리 보증금을 내야 했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미국 돈으로 $300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 미국 실제 받는 금액의 300을 쓰면 자동으로 보내는 금액 원화에 얼마인지 뜨죠? 아래 송금하기 버튼을 누르고 간편 인증하고 받는 분 새로 입력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에 이름이랑 계좌번호 등 받는 분 정보를 쓰면 됩니다. 한번 쓰면 그 다음에는 자동 저장되어 있으니 받는 분에서 클릭만 하면 됩니다. 이후 송금 목적을 선택하고 송금 신청 완료를 클릭하면 이렇게 언제까지 어느 은행 어디 계좌번호로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뜹니다. 그럼 그렇게 보내면 해당 은행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 이틀 정도 걸려서 보내집니다. 단점은 이렇게 이틀이 걸린다는 거죠. 받는 분께 잘 얘기를 해두면 문제 없죠. 저는 지금도 제 미국 통장에 돈 보낼 때 모인을 씁니다. 다만 또 단점은 보낼 수 있는 액수 한계가 있어요. 한 번에 650만 원까지만 보낼 수 있고 나눠서 보낸다고 해도 두 달에 2천만 원인가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꾸준히 환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학비 내기 위해 환전하는 거 플라이와이어 추천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수수료가 있긴 있어요. 저렴해서 그렇지. 저도 첫 학기는 플라이와이어로 냈지만 지금은 계속 모인으로 돈 바꿔놓고 있어요. 이걸로 다음 학기는 낼 거예요. 벤모는 카카오페이처럼 미국인들끼리 달러 송금하는 건데 같이 밥 먹고 하면 한 명이 계산하고 더치페이 할 때 편하죠. 근데 제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이 쓰던 번호더라고요. 그래서 벤모 가입이 안 되고 비밀번호 찾기나 새로 만들기를 해도 이메일이 그 사람으로 되어 있고 막 복잡한 거예요. 벤모에 직접 전화해야 한다는데 너무 귀찮아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뭘 쓰냐? 저는 젤을 쓰고 있습니다. 체이스뱅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이스 앱을 깔았는데요. 여기 Pay and Transfer 메뉴를 클릭하면 Send Money with Zelle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받는 사람 이름이랑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추가하고 그 사람한테 송금하면 되는 건데요. 한 번만 이렇게 정보 추가하면 이후에는 같은 사람인 경우 Registered에 등록되어 있으니 그 사람을 클릭만 하면 돼요. 저는 매달 타운하우스 비용을 젤로 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더치페이 할 때도 젤로 보내요. 실제로 미국인들이 벤모 말고 젤도 많이 쓰더라고요. 다만 이것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금액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에 최대 $500 정도까지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타운하우스 비용도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또 엄청나게 편리한 G페이를 알려드릴게요. 한국에 삼성페이, LG페이가 있다면 미국에는 구글페이가 있습니다. 덕분에 미국에서도 지가 만들고 편하게 다니고 있어요. 원래라면 굳이 하며 귀찮아서 안 깔았을 텐데 미국에 왔을 때 강제로 설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트레이스뱅크에서 계좌 개설하고 카드도 만들었는데 2주나 후에 집에 배달이 온다더라고요. 그러면서 G페이 설치하라고 이거로 카드 쓰면 된다고 직원이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앱에 들어가서 제일 위에 Ready to Pay 클릭하고 포스기에 올려놓으면 계산됩니다.
마트, 편의점, 카페, 레스토랑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고 제가 G페이가 안 되는 곳은 지금까지 딱 한 개 레스토랑밖에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LG페이 썼어서 미국 가서 카드 들고 다니려면 불편하겠다 생각했는데 푸드트럭부터 시작해서 그냥 안 되는 곳이 없어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지갑도 따로 안 들고 다닙니다. 통신사는 제가 미국 준비 영상에서 민트 유심을 구입했었죠. 그래서 그거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민츠 앱을 깔고 클릭하면 이번 달에 제 데이터가 얼마나 남았는지, 며칠 후에 갱신되는지 아주 심플하게 표시가 됩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서 민트 유심 사서 3개월 잘 썼고 지금은 일시불로 $240 내고 한 달에 10기가씩 제공되는 1년짜리 요금제에 가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지 가면 제일 생각나는 게 한국 음식이죠. 한식 배달할 수 있는 앱들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아마존에서도 코리안이라고 검색하면 김이나 라면 그리고 몇 개 한국 과자들 등이 뜹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많은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울타리몰과 위를 엄청 잘 이용하고 있어요. 울타리몰은 제가 광고만 몇 번 보다가 떡을 너무 먹고 싶어서 첫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일본 못지 말고 한국 떡을 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차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H마트나 메가마트를 가야 하는데 저는 일단 차가 없어서 직접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떡 말고도 한국 음식 종류가 꽤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첫 주문하고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한식 먹으니까 이제 더 이상 프레시마켓 다니면서 버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푹 빠져서 여러 번 주문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인절미 같았던 모듬 영양떡, 꿀떡 맛있었고요. 더덕무침, 황태무침, 애호박 말랭이 같은 밑반찬도 간편하게 잘 먹었어요. 한국 밑반찬 재료가 미국 마트에서 은근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쓰는 채소도 사실 다르고요. 그래서 한국 마트를 가야지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통 사놓으면 냉장고에 넣고 반만 해서 같이 먹으면 되니까 좋았습니다. 동태알탕, 어묵탕 같은 것도 푸짐하고 맛있었어요. 생선 종류는 살짝 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거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야 하고 생각하면 맛있어요. 근데 순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원래도 냄새에 민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단점은 140불 이상인가 주문해야 배송비 무료예요. 그래서 한 번에 돈을 너무 쓰더라고요. 사실 배송비가 $20인가 정도 해서 내가 우버 타고 마트 다녔다 생각하면 써도 되는데 왠지 배달비는 아까워서 아끼려다 보니 오히려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단점은 여기 번개 배송이 광고에서는 하루 만에 받는 거라고 써 있는데 단 한 번도 하루 만에 받은 적이 없고 심지어 4일 이상 걸립니다. 이게 너무 불만이에요. 다만 장점은 미국 모든 지역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니 제가 미국 어딜 가도 한식은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며 안심이 됩니다. 위는 한식은 아니고 아시안 음식 배달 앱인데 한식이 엄청 많더라고요. 장점은 $50 이상만 주문해도 무료 배송이에요. 근데 울타리몰처럼 한국 반찬 종류는 많지 않아요. 냉동 간편식품이나 과자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과자 먹고 싶거나 만두 같은 거 주문할 때는 위를 썼어요. 단점은 여기도 배달이 느립니다. 수요일날 도착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계속 미뤄져서 목요일날 도착하고 그것도 목요일 아침에 도착한다 했으면서 계속 지연된다는 알림 오다가 밤 9시에 도착하고 막 그래요. 답답해 죽겠네요. 진짜 배달은 한국이 최고예요. 또 배달 관련해서 인스타카트 앱도 소개드릴게요. 여기에는 H마트, 크로거, 퍼블릭스 등등 거의 미국의 모든 마트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마트 하나를 클릭하면 거기에서 장도 보고 주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H마트 클릭하면 굳이 30분 거리 차 타고 안 가도 이렇게 담아서 주문할 수 있죠. 다만 실제 H마트에 있는 상품보다 종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 대신 마트에 가서 쇼핑하고 제 집 앞에 배달해 주는 건데 담은 것도 몇 개 없는데 실시간으로 자꾸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알림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먹고 싶은 게 안 올 수도 있어요. 여기도 배달비가 $2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건 단점이 얼마 이상 샀다고 무료 배송이 없습니다. 대신 처음 가입하면 일주일 무료 배송해 주거든요. 그래서 미국 처음 왔을 때 가입하고 쌈장, 고추장 같은 기본적인 것들 주문했어요. 그 이후로는 안 주문했습니다. 아마존은 너무 유명해서 뺄까 했지만 그래도 당연히 유학생 필수 앱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존에서도 꼭 학생 인증을 하세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무료로 프라임 회원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게 웬만한 배달은 다 무료예요. 하나만 주문해도 무료입니다. 저는 아마존으로 무거운 쌀이나 세제, 로션 등을 주문했는데요.
배송비 부담 없이 필요할 때 딱 그 필요한 것만 주문해도 되니 좋았어요. 아마존에서 음식 쇼핑도 가능한데요. 홀푸드 마켓과 프레쉬 마켓이 아마존과 계약 관계인가 봐요. 냉동식품 같은 음식은 배달하기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오는데 양파나 고기, 달걀 같은 것들은 클릭하면 홀푸드 마켓과 프레쉬 마켓 둘 중 한 곳으로 장바구니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게 프라임 회원인데도 배달비가 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둘 다 미국에서 좀 가격대가 있는 마트거든요. 저는 어차피 걸어서도 프레시마켓을 가니까 상관없는데 보통 학생들은 퍼블릭스 등을 많이 가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마트 쇼핑하면 건강에는 더 좋은 상품들일 수 있어도 더 비쌀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아마존으로 주문하다가 집 근처에 프레시마켓 있는 거 안 후로는 산책 겸 걸어서 그냥 직접 장 보고 옵니다. 또 울타리몰이나 위도 있으니까 아마존으로 먹거리 쇼핑 안 한 지 꽤 됐어요. 예전에는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아마존으로 마마킴스 김치를 3번이나 주문해 먹었는데요. 이건 홀푸드 마켓이나 프레시 마켓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마존에서 바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주나 걸려서 오고 그래서 다 쉬어서 오더라고요. 물론 신김치도 맛있지만 너무 쉬어있고 선택권이 없으니 좀 그래요. 미국에서 김치는 메가마트 직접 가서 사는 게 진짜 제일 맛있어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김치는 맛있다고 아주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저는 차가 없어서 친구 도움으로 딱 한 번밖에 안 갔지만요. 그래도 그때 엄청 큰 거로 사와서 한 달 동안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얘기하는 김에 먹을 거 관련 앱 2개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스타벅스 앱입니다. 한국이랑 똑같이 별 적립하는 건데 미국은 1달러당 별 1개씩 적립해줘서 훨씬 빨리 별을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미리 주문할 수도 있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한국이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또 마트 배달 말고 실제 음식 배달을 위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우버이츠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배달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도 배달의 민족을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회사에서 자꾸 선물을 배민 쿠폰을 줘서 강제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직까지 우버이츠는 가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쓸지 모르겠는데 다들 많이 쓰길래 설치는 해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료 국제전화, 환전, 은행, 카드, 통신, 마트 앱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교통과 학교 관련 필수 앱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